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재 TV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지른 이 국민의힘 내부의 토론회 갈등, 이걸 이준석 대표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과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걸 발표회로 바꿔서 어떻게 봉합을 해보자, 수습을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리스크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다. 초반에, 이 지금 첫 단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준석 리스크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 깔끔하게. 경선 기간 내내 이준석이 갈등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로 예정이 됐던 안철수 국민의당의 대표가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렸고,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겠다라고 한 것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내일로 미뤘는데 국민의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독자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독자 출마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정도 이해를 하고, 또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존재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 행보를 하는 것,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대선 전국에서의 이 정치 행보, 정치 계획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정치인의 도리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지난해 12월에 안철수 대표가 대선의 꿈을 접겠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계획, 스케줄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그 각오마저 모두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독자 행보하는 것이 오히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대선 전국에서 안철수 대표가 11월도 좋고 내년 1월도 좋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루어내겠다. 야권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겠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선처럼 자신이 어떤 기여,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것만 밝혀준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저 토론회 갈등을 놓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걸 발표회로 바꾸자. 이게 당헌 당규상의 문제도 있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월권이니까 발표회 정도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예 경선준비위원회를 빨리 경선관리위원회로 바꿔서 경선관리위원회 체제에서 토론회를 빨리 여는 이 두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과 서병수 위원장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이 토론회를 발표회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대선 후보들, 당 안팎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회로 바꾸는 것이 그래도 이 갈등을 빨리 수습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건간에는 국민의힘의 이래 갈등이 계속이 되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빨리 수습을 하고 경선관리체제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서로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 또는 당 지도부 간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한데, 결국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회는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학예 발표회도 아니고 말이죠. 발표할 일이 있으면 각 개인이 후보들이 하면 됩니다. 굳이 후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겠다는 게 토론회 하겠다가 잘못되니까 지금 이준석과 서병수 어찌든지 체면은 좀 유지를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인데, 이건 아닙니다. 토론회가 당헌 당규의 위배라면 발표회도 당헌 당규의 위배입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잔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 이준석이 이번에 보여준 이 갈등, 이 부분으로 드러난 이 이준석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의 문제점은 이제 드러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방지다라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질에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 초년생이고 경험이 없어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면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또 정치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정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또 이해하고 용인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겸손하지 못하면 건방지기까지 하면 배울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났고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은데 무엇을 더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정치인들이 국정 운영에 많은 컨텐츠, 많은 생각들을 갖고 그걸 정치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치는 뭐 사실은 모든 게 권력 투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기술,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력 투쟁, 정치 기술을 쓰더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여러 가지 불공정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드러난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했다. 그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그것을 모두 유출을 하면서 이건 녹취를 했구나. 또 녹취를 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했구나. 당장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준석이 부인을 했습니다. 녹취를 한 적이 없고 통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언론에 유출한 것일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하지도 않았고 녹취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준석 측근의 얘기가 나온 것은 뭐 녹취록이 자동 녹취로 되어 있었고 또 그걸 해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언론에 유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준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을 지금 이준석 자기 측근에 의해서도 지금 말이 다른 만큼 이 부분은 이준석이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와 통화하면서 녹취를 했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언론에 유출했다면 이건 정치 브로커 이런 수준이 아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같이 정치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또 어제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온 뭐 이준석이 어느 언론에 대고 자기는 누구를 지지한다.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과 최재형은 토론회에 2번 나오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그 말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론회 논쟁으로 들어가서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당헌 당규에 맞고 상식적이라면 언제든지 토론회든 발표회든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회나 발표회를 하는 것은 당헌 당규의 위배고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토론회를 꼭 빨리 하고 싶으면 9월 15일 날 이제 1차 컷오프를 한다니까 토론회를 꼭 그 전에 여러 차례 하고 싶다면 빨리 경선관리위원회로 체제를 바꿔서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모두 정리해 주는 곳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라는 겁니다. 제 댓글에서도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당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체제는 단일성 지도체제입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단일형 집단 지도체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으니까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위원회의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경선준비위원회, 경선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모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경선 룰도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되어 버리면 당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당대표의 모든 결정을 뒷받침하는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되어 버렸는데 당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반 이상의 최고위원들이 이번 토론회, 뭐 발표회, 뭐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선관리위원회로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 그 다음 토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이 순리다. 그게 당헌 당규에 맞다라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준석의 불공정성, 이준석의 정치적 자질, 이번에 드러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또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서 이번 이 토론회 갈등에 대한 이준석의 책임 부분을 거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최고위원들이 경선관리위 발족에 공정하게 발족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준석이 필요 이상으로 당대표로서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경고를 해둬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좀 보여온 불공정성, 그 다음 미숙함, 그 다음 나쁜 의도를 갖고 주변에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이 부분을 여기서 단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되풀이되고 여기에서 예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유승민을 비롯한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을 옹호하고 지금 이런 판국에 이준석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더 이준석을 더 어렵게 하고 이준석으로 도대체 정권 교체를 이준석과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이 경선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겠느냐,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걸림돌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부분들입니다. 이 우려 부분들을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또 다른 많은 후보들이 안다면 명백하게 당헌 당규의 월권이 되는 이런 토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을 옹호해서는 그건 이준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승민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최재형, 윤석열 후보를 불러서 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더 자주 갖고 싶겠죠. 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흥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것도 많이 가지자고 주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서 같은 당의 동지지만 정치 경험이 일천하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공격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격을 못한 데서야 검증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선을 넘는 전혀 근거 없는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같은 당의 경선을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국면에서 이 토론의 논쟁 국면에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은 좀 있겠지만 정치를 오래 한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 대선 후보답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당대표에게 매일같이 의논하고 지시를 받는 당대표 또 최고위원회의의 자문기구 같은 것입니다. 서병수 위원장에게 이번에 많은 실망들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임명이 될 때 서범수, 그 집에 형제가 4명인데 서병수 위원장은 맏이고 서범수는 막내입니다. 서범수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인데 당대표 저렇게 형제끼리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정치적 경력이 오래되고 경륜이 있으니까 잘 해결하지 않겠느냐.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 울산에서 이 형제가 같이 출마하는데 공천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론회나 정견 발표회 또 다른 예능 행사와 같은 그런 행사를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기획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걸 나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든 누구의 아이디어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이준석에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서병수 위원장이라면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가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그리고 13명에 이르는 대선 후보들과 잦은 의견 소통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정무적 감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설프고 공정성에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는 이준석의 뜻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서병수답지 못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이번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공정성에 있어서 또 정치적 감각, 정치적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타를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마땅히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스스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게 서병수 위원장이 그나마 체면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토론회 갈등을 계기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의 월권, 이준석의 불공정, 이준석의 몰상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준석은 어쩌면 정권 교체의 동지로서 함께 갈 수 없다. 당연히 당대표로도 함께 갈 수 없다.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최고위원들이 또 그 자리에는 원내대표도 있고 정책위 의장도 있습니다. 모두 의견을 모아서 이 이준석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